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한옥도 어느 정도 그 제대로 지으면은 부가가치가 있고 돈이 되는 집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정부에서 한옥 지원금 1억 이상 지원을 해도 주거용 건물은 짓지 않는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 한옥이 현재 처한 몇 가지의 문제점, 제가 4가지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한 4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집을 지원을 해줘도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 4가지는 첫째, 경제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돈은 많이 들고 또 활용 공간은 적고 청수는 낮고 뭐 이런 경제성의 문제, 토지 활용의 문제, 이렇게 경제성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야간의 어떤 방범에 취약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성능의 문제가 있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 건물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4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한옥을 좋아는 해도 당장 짓고자 나서는 분은 그리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옥을 계속 이렇게 안 짓고 그냥 둘 것이냐? 저는 이 한옥이 충분히 몇 가지 우리가 생각과 사고를 바꾸고 몇 가지 문제점만 해결한다면 충분히 이 미래의 자산으로서 또 주거 문화로서 저층 문화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가 한 25년간 이 분야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쭉 일을 해오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여기 보는 어떤 견해 이런 것을 많이 스스로 느껴봤거든요. 느껴보니까 이 좋아하는 건물을 짓는 이런 문제점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부가가치고 돈이 되는 집이라고 하느냐. 그런 저는 4가지 정도를 한번, 그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4가지를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인데, 안 챙겨봐서 그렇거든요. 첫 번째, 한옥은 세월이 지나도 집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집, 그러니까 뭐 한 몇 층짜리 집을 지으면은, 처음에는 산뜻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성능의 저하. 집을 지으면은 아무래도 그 내부에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설비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외장도 그렇고, 이렇게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이 제일 문제죠. 세월 지나면 이 디자인이 굉장히 구식화되어 버려요. 특히 집 지어놓은 거 보면 저거 언제 몇 년도에 짓는 집인데 저거는 집값 옳게 안 친단 말이에요. 세월 지내버리면. 그러면 그때 돈 들은 비용은 다 들어갔습니까? 그 큰 돈 들은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 지나면 그런 2가지 요소에서 사그러지는데, 한옥은 어떻습니까? 한옥은 세월이 흘러도 한옥이야. 세월이 흘러도 한옥은 한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은 그 한옥이라는 것은 디자인이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이에요. 한옥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가치는, 그 디자인 자체는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집이라는 게 내구 연도가 길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재 쪽에 보면은 수백 년 되는 집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짓고 뭔가 이렇게 우리에 맞게 지으면은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 세월이 지나도 내가 투입한 금액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별도의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집 지면은, 집 짓고 나면은 안에 집 꾸미는데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현대 건물은. 내부 실내 장식을 새로 다 해야 돼, 꾸며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월 지나면 또 새로 또 바꾼다고 다 뜯어가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비용이 참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옥은 어때요? 목구조미, 목구로 짜진 그 자체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뭐 석가래, 보석가래, 기둥 이런 게 모든 게 다 그 짜임 자체가 그 예쁘거든. 거기에 그 창호, 그 한옥 창호, 다양한 그 한옥에는 창호가 문살이며 다양하게 있거든. 크기며. 그것이, 그거 세월 지내도 뭐 어떤 실증 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 거기 한지가 돼가잖아요. 한지 있으면은 거기 편안함, 그리고 그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 굉장히 그 변함,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필요도 없고, 한지만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면에서, 내부 장식 면에서 얼마나 비용이 절감이 되는 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사는 동안 한옥은 행복하게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거는 이제 친환경하지만 나무 재료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이 화학 재료품이 많은데, 첫째 한옥에는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그게 자연 재료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친근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거기에 또 한지며 창호의 문살, 이게 전부 전통 문화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여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힐링이 되고, 여기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 이상으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소상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청 상가를 임대할 수가 있다. 이 한 3층쯤이면 1, 2층 어떤 세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층에, 2층에 세를 주면은 그 상가 임대는 옆집과의 차별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주로 현대 건물 쫙 지났는데 거의 한옥이 한 채 딱 있으면 눈이 잘 들어오죠. 우리 종로 남대문, 광화문, 그 옆에 빌딩 그리 커도 오히려 눈에 들어오는 건 남대문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한옥은 참 생각 이상으로의 눈에 잘 들어온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변이 홍보의 효과가 대단하고, 큰 간판 안 달아도 어떤 그런 홍보가 자동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꾸미는데 불필요한 장식 많이 하지 말고 필요 시설만 갖다 넣어서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하시고 들으시는 분도 인테리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업종의 한계는 있겠죠. 그런 걸 좋아하는 업종의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네 가지에서 한옥은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의 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옥은 세월이 흘러도 집의 가치가 살아있다. 두 번째로 인테리어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인테리어를 나중에 바꿀 필요도 없다.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네 번째로 하청 임대 주었을 때 임대 소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지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걸 지으면은 어떻게 지어야 되겠느냐? 이 한옥 집 짓기에 선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집을 지으려면은. 첫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현재 한옥의 문제점 이 네 가지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어렵지 않아요.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이유? 첫째, 경제성 있게 하려면 목재량을 줄이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들은 이 나무로만 모든 구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목재량을 큰 목재를 써야 돼요. 뭐 대들보 막 커다란 걸 해가 걸어야 되고 큰 공간을 만들려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지금은 다양한 재료에서 보강 재료를 만들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재료를 쓰면은 또 현대 재료를 일부 부분적으로 쓰면은 그렇게 큰 목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붕도 아주 심플하게 만들면은 목재량이 많이 안 들고도 한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재량이 준다는 말은 목재가 차지하는 목재량 인건비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사비 전체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우리가 그 성능이나 방법, 뭐 관리 이런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거는 현대 재료를 좀 더 써마대. 현대 재료의 필요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뭐 내진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대 재료를 쓰는 게 굉장히 손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현대 재료 좀 더 쓰고 목재량 줄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보편화되면서 아까 이 장점 4가지를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 짓는 설계자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목수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계자와 목수의 마인드는 기존 한옥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조금 자유로워야 돼요. 한옥 설계한다고 한옥만 옛날 한옥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참 한옥을 현대 건축에 한옥을 도입한다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한옥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전통 건축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 해결책으로 한옥 전통 양식으로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인 그 규정이 있죠. 한옥 전통 양식이라는 그런 법령에 있거든요. 한옥 말고 그런 현대 재료를 써서 만든다는 그런 창의적 건물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건물을 그럼 설계자 목수가 그런 사람이 잘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10여 년 동안 목수며 설계하시는 분, 한옥 설계나 이런 것을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배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물론 많이 있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전통 한옥만 고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명 한옥 건축가도 전통 한옥만을 고수해가 지어야 하는 그런 분이 있고, 목수도 그렇습니다. 목수도 전통 건축만 하지 일반 다른 건축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일부러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또 그런 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을 찾아 하시면 돼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런 설계자 목수를 잘 선정해야 되겠고, 근데 이걸 이제 설계할 때 생각해야 할 게, 이거는 없는 집을 만드는 거거든. 이 기존 한옥과 다르단 말이에요. 설계 도면과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설계 도면과는 해결은 안 되고, 처음부터 스터디 모형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 모형을 만들어서, 간단한 도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 건축주와 대화하고 설계자, 건축주, 목수가 서로 대화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실무 축소 모형, 그런 대로 현실과 비슷한 실무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검토해서 실시 설계로 넘어가고 허가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일하는데, 그러나 과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 도면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면 육안으로 보이니까, 사람은 보면, 이렇게 지으면 괜찮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어떤 창의적인 그 한옥에서 기존 한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건물을 짓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어서 자유롭게 짓는다면은 한옥에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미래주거 특히 저층 주거에 그 어떤 일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건물들이 쫙 쓴다면은 도시 환경이며 굉장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도 뭐 한 수십 년간 이걸 계속 만져오면서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생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챙겨본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과 사고를 안 바꿔서 그렇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도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